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그 양반 참 페퍼 한번 컸어. 대우그룹이 30여 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을 때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41조 원의 분식회계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500억 달러의 워크아웃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가 아니겠습니까? 규모가 큰 만큼 해결도 어려웠습니다. 대우가 해외에 진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또 녹록치가 않았던 겁니다. 요즘 외국 은행들이 크게 동요를 해서 이 서너 개 은행이 동시에 우리 대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을 못 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대우 워크아웃 직후인 99년 9월 4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김대중 대통령의 얼굴이 어두웠다. 대우가 워크아웃 되면서 외국 은행들도 불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대우가 워크아웃이 되니까 그럼 5대 재벌도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것 같은데 원망할 거 없어요. 재벌들이 문제입니다. 요즘 현대나 삼성 문제로 이 경제계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재벌 계획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벌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재벌 계획을 하면서 내 평생에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대우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니까 특별히 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생각도 무리는 아니었다. 실제로 대우 워크아웃은 위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대우에 대한 워크아웃이 있기 전인 99년 8월 초, 외국인 채권단 일행이 금감위의 오갑수 부원장보를 찾아왔다. 그들은 대우에 99억 4천만 달러, 약 12조 원을 받아내야 할 200여 해외 채권은행의 대표였다. 우리 채권단은 최근 대우 사태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한국 정부는 현재 대우 처리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2의 기아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 없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아 사태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이미 학습을 한 바 있습니다.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잘 될 겁니다. 미스터 오, 하나 물어봅시다. 예, 뭡니까? 우리 외국 채권단과의 협상 창구가 어딥니까? 대우 김우중 회장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그건 아직... 그거 보세요. 한국 정부가 해외 채권단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국 측은 김 회장을 아예 협상 일선에서 배제시키고 정부가 직접 일선에 나서든지 아니면 김 회장에게 전권을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책임감 있는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분명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난 그런 문제까지 답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지급 보증에는 물론 연체 이자와 회수 지연에 따른 부대 비용도 포함돼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대우를 디폴트 처리하겠습니다. 대우가 진 빚을 모두 한국 정부가 책임지라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대우를 부도내겠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물론 강하게 밀어붙이면 최대한 받아낼 수 있다는 계산도 들어있었을 것이다. 바로 1년 전 외채 협상의 복사판이었다. 당신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요? no. 협박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당신들이 달래는 대로 안 주면 대우를 부도내겠다는 게 협박이 아니면 뭐란 말이오? 대우 문제에 있어서 당신들은 자유로운지 아시오? 당신들도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 말입니까? 한국 정부가 당신들한테 돈 빌려주라고 했어.
우리는 돈을 대우에 빌려준 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빌려준 겁니다. 여보시오, 우리 정부가 대우와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네 책임은 당신네가 지시오. 한국에서 재벌은 곧 정부 아닙니까? 결국 대우는 한국 정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리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대우를 믿고 돈 빌려준 거 아니오? 설마 대우가 워크아웃까지 가겠느냐? 대마불사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 아니냔 말이오. 당신네 해외 채권단도 손실 분담하고 채무 조정도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들 거저 먹으려나 본데 그 계산기 고장난 거 아닌지 다시 확인해 보시오. 오 부원장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물론 며칠 전부터 이행 연습까지 하면서 준비했던 말들이었다. 이현재 위원장을 찾은 금감이 오갑수 부위원장보. 해외 채권단 쪽에서 자꾸 서두르는데요. 우리도 무슨 대안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지. 사실 우리가 그 문제 빨리 대처를 해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줘야 하는데 아직 우리 측의 문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왜들 그렇게 빨리빨리를 외쳐대는지 식은땀이 다 났습니다. 대우 사태 해결의 관건은 신속성에 있다고 보는 거지.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책임감 있는 단일협상 장구가 존재하지 않는 점인 것 같은데 결국 칼끝을 정부 쪽으로 겨누겠지. 외국에서 빚독 쪽 온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대우는 빠져라. 그리고 정부가 나서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부가 돈을 주든지 준다고 약속이라도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대우는 우리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로선 그들의 요구대로 대우의 빚을 온팍 뒤집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협상은 어렵게 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선배님, 열기가 후끈하네요. 무슨 전당대회 같구만 그래. 8월 18일 힐튼 호텔. 대우가 채권기관들을 대상으로 그룹 재무 현황과 해외 부채 규모 등을 알리고 여신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대우그룹 해외 채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정부의 입장과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오갑수 부원장보와 변양호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도 참석했다. 도대체 어디서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지? 70여 개 해외은행에서 16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해외 나가서 사업을 한 거야? 빚을 지러 다닌 거야? 이건 뭐 국제 빚쟁이들의 모임이고 안 그래? 대우의 해외 채권단 달래기가 본격 시작됐다. 대우는 18일 오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체이스 맨해튼, 시티은행 등 70여 외국계 채권기관 대표 150여 명을 대상으로 그룹 재무 현황과 해외 부채 규모 등을 알리고 여신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일부 채권은행들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만기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그자들 지금 어디에 있나? 일단 힐튼의 캠프를 찾았습니다.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격입니다. 이빨 다 빠진 호랑이에 가죽이나 가져가야 할 텐데 뭘. 그네들 채권액이 모두 얼마야? 해외 채권단이 체이스 맨해튼, HSBC, 도쿄 미쓰비시를 포함해서 채권액이 많은 9개 은행인데 임원급 대표로 운영위가 구성됐습니다. 운영이 9개 은행만 21억 9천만 달러입니다. 전체 해외 채무의 30%보다 많습니다. 많기도 하구만. 채권액이 많은 만큼 변호사도 강팀 무릎 꿇일 텐데. 곧바로 변호인단을 꾸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 물망에 올랐나?
이상훈 대우 전무를 중심으로 대우 금융라인이 국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습니다. 로펌인 클리어리 고틀립이 법률 자문기관으로 선정돼서 마크 워커, 제임스 밀스타인 등이 고문 변호사로 참여했습니다. 워커? 마크 워커 말인가? 예, 작년에 정부 외채 협상에서 우리 측 변호인이었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선수로 그라운드에 한번 나가셔야겠습니다. 이현재 금감위원장이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에게 대우 협상을 맡기기로 했다. 선수? 어떤 선수? 대우 협상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사실은 절박합니다. 원래 해외 채권단의 상대는 국내 채권단이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대우는 변제 능력이 없으니까 국내 은행들이 대신 갚든지 아니면 대우가 제공한 10조 원의 담보를 해외 채권단에도 배정해달라는 겁니다. 국내 채권단이 정부에 SOS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협상 책임자로 지목됐구만. 뭐, 한번 뛰어보기로 하지. 그러나 오갑수 부원장부와 마찬가지로 오호근 위원장도 대우를 부도내려면 내란식으로 나갔다. 그들이 보기엔 막 나가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마침내 해외 채권단 대표들이 금감위원장실로 들이닥쳤다. 한국 측 협상 대표를 바꿔주십시오. 바꾸다니요. 무슨 문제라도... 미스터 오는 국제 협상을 잘 모릅니다. 또 지나치게 터프합니다. 적임자로 바꿔주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되다니요. 그 문제는 대우와 채권은행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네들 나라에서도 이런 일에 정부가 나서서 처리합니까? 뭐요? What? (10월로) 접어들면서 협상은 뉴욕에서 재개됐다. 그러나 해외 채권단은 한국 정부의 지급 보증 등을 계속 요구해왔다. 당연히 협상은 결렬됐다. 이 무렵 대우 계열사에 대한 실사 결과가 확정됐다. 대우의 채권 회수율은 최저 18%에서 최고 6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해외 현지 법인은 30%에서 90% 선입니다. 뭐요? 회수율이란 당장 대우가 빚잔치에 들어갔을 때 원금을 건질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원리금도 못 건지게 된 해외 채권단의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해외 채권단은 처음부터 워크아웃에 들어올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원리금만 회수하면 그뿐이었다. 마침내 평균 회수율을 36.5%로 하겠습니다. 물론 더 이상 양보는 없습니다. 이듬해 홍콩 오리엔탈 만다린 호텔에서 최종 협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미 해외 채권단은 전의를 잃은 상태였다. 그래도 사흘간의 줄다리기는 이어졌다. 50%도 안 되겠습니까? 50%라도 가능하다면 좋겠어. 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45% 어떻습니까? 여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흘 동안 그 문제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당신들도 확인했다시피 이건 더 이상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오 마이 갓. 자, 끝냅시다. 평균 39%에서 40%의 회수율로 해외 채권 일괄 매입하겠습니다. 대우 해외 채권 협상은 그렇게 끝났다. 한때 우리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것이 왜 그렇게 협상을 못하느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기업과 은행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단골로 지적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헐값 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우는 그런대로 잘된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협상의 방법이 그 이전과 차이가 있었다면
공무원은 뒤로 빠지고 민간인이 나섰다는 것 정도입니다. 글쎄요, 그것도 비결이라면 비결이랄 수 있을까요?